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의 윤진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오늘 이제 행사 총괄하신 윤현진님께 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외형이 좀 이미지가 일반적이진 않다 보니 이제 저 포스터를 보시고 C레벨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안 하실까봐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스타트업의 성장, 클라우드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자리가 C레벨 분들 대상으로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시간도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시면은 네트워킹 시간이나 아니면 추후에 별도로 좀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되실 수도 있고, 이제 운영하고 계신 회사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보통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스타트업이라는 네 글자를 들으면 요 희망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아마 보통은 신속한 의사결정, 빠른 성장, 수평적인 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인 이미지로 꼽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파멸편에 해당하는 이미지들도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급할 땐 역시 탑다운이 짱이고요. 그 다음에 1년째 간만 보는 대기업, 불안한 수익 모델, 낯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급할 땐 역시 탑다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덕분에 영원히 고통받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좀 과도한 자유로 인해 날뛰는 직원들에 제가 해당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저 파멸편에도 나와 있는 치솟는 서버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C레벨이 아니라서 저희 회사에 지분은 1도 없고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C레벨 분들 앞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드리게 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기업을 분류하는 지표에 따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저희도 스타트업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립한 지는 한 8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워낙에 클라우드 시장이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은 1000여 명 이상의 클라우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 수는 4000개사를 돌파하고 있는 좀 급성장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의 꽂힌 투자금이라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좀 호흡이 힘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DN 사업부라는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DN 사업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도 스타트업 고객사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스타트업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클라우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베스핀 글로벌에 조인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서 원수가 한 4명 정도에 불과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고객들 상대하는 구멍가게 취급당하면서 회사 안에서 좀 괄시 아닌 그런 괄시도 받아왔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고 부서 원수도 약 20명 정도로 성장했고요. 베스핀 글로벌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부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어떤 성장 흐름을 보면 대한민국 클라우드 시장의 흐름과 또 스타트업 생태계의 어떤 흐름과 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스타트업의 어떤 영향을 그대로 받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업들은 클라우드에 열광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즈니스의 형태 자체가 워낙에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심에 있어서 뭐 사실상 어떤 국가에 뭐 속하는 그런 경계도 많이 허물어졌고, 뭐 최근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은 뭐 좀 뭐 이 중에서도 피해를 좀 입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뭐 카카오 사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시장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수요나 미래를 예측해서 대응을 하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시지 않을까 싶지만 요즘 또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앱이나 이제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IT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전통적인 기반의 어떤 레거시 환경은 워낙에 제약 조건들이 많다 보니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어떤 다양한 변동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을 보시면 클라우드의 좀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즈니스 민첩성이 증가됩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한 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뭐 국내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서 뭐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배를 타고 뭐 선적이 되어서 바다를 건너 넘어오고 이런 모든 어떤 프로세스에 이제 시간들이 소요되는 건데, 클라우드는 필요로 하실 때 필요하신 자원을 언제 어디서든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배포하고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연성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뭐 일주일 중 하루만 뭐 사용자가 폭증되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서비스라고 가정을 하면, 과거에는 그 하루 때문에 그 하루를 위한 인프라를 전부 다 보유하고 운영을 하셨어야 했겠지만, 클라우드는 서버가 한 대 필요할 때는 한 대만, 그리고 어떤 날 10대가 필요할 때는 마찬가지로 10대로 늘려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구조, 뭐 아키텍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뭐 IT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서버나 이런 컴퓨팅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뭐 IoT, 뭐 AI, 머신러닝, 뭐 빅데이터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제품화하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면 보다 신기술 도입에 대한 뭐 장벽을 좀 낮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스타트업 하면은 가장 중요하신 게 아무래도 비용 문제이실 텐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량제라고 하는 사용하신 만큼만 지불하는 형태의 과금 방식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버가 10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달 내내 10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 날 서버를 10대로 늘렸다 그러면은 그 날만 10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사용하신 한 대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지불하시면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뭐 민첩성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와 같은 이런 어떤 구축성 상품뿐만이 아니라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도 이제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회사의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0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하시면 0이 아니라 30이나 50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나 구축에 소요되는 뭐 비용이나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거나 뭐 패치를 적용해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좀 다양한 특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장점도 많고 뭐 많이 쓰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헷갈렸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러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베스핀에 조인할 때까지만 해도 CTO나 뭐 CISO 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가지면 그때도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남한테 맡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팅을 나가면은 그런 말씀은 아무도 안 하십니다. 이제 그만큼 클라우드가 많이 일반화되고 뭐 보편화되고 많이 사용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식이나 이제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창업 초기 단계부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하시고 구축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IT 환경을 가진 스타트업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비단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IT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쪽도 점점 이제 클라우드를 확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듯 이제 모든 기업은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많이들 사용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도입하면 좋냐?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케이스의 어떤 도입 실패 사례들을 겪어왔고요. 가장 큰 어떤 기준점은 클라우드는 기존의 레거시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적합한 운영 스킬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이 없으실 경우에 레거시 환경에 접근하시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에 이제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뭐 한 7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놨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로 비용 절감에 실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이제 종량제라는 그 과금 방식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잘 쓰면 득인데 잘못 쓰면 정말 독이 되는 비용 구조이세요. 왜냐하면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당연히 그만큼 많이 내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애초에 도입을 하실 때부터 비용을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고 도입이 되면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사용하시던 것보다 더 많은 이제 IT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좀 같이 보시면은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성, 민첩성, 확장성도 아키텍처에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제 고려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레거시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실 때보다 더 많은 장애가 발생되실 수 있고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됐을 때 장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애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으세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는 뭐 서비스 자체가 뭐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레벨에서 넘어서서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 보안에 관련된 내용도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뭐 우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해커가 우리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을 해서 우리 서버를 뭐 코인을 채굴하는데 남용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버비 폭탄을 맞으시는 그런 피해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도입이 되어야지 성공적인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미지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어쨌든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를 왜 도입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고 또 포기해야만 하는 단점은 뭔지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IT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먼저 충분히 검토되고 규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타임라인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뭐 전체적인 또는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각 프로세스별로 뭐 담당자는 어떻게 적절하게 배정을 할 것인지, 이러한 프로세스들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지, 뭐 시장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철학과 프로세스와 요 도구, 요 3박자가 전부 다 원활하게 돌아갈 때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아마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각자만의 비즈니스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저런 클라우드 역량을 전부 다 갖추시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역량을 가진 클라우드 업체가 그 중간에서 최대한 고객의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원스톱 샵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철학에 해당하는 각 고객의 특성에 맞는 뭐 클라우드에 적합한 방법론이라든가 뭐 접근 방식도 같이 고민해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뭐 실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구축 프로젝트라든가 뭐 아니면은 클라우드가 도입된 이후에 운영 관리라든가 뭐 이러한 부가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유명 어떤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도 한꺼번에 딜리버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집중하시고, 그 비즈니스의 뒷받침이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는 저희가 전문 역량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래서 양사가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상적으로 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가 가진 이제 힘은 속도, 민첩성, 비용, 효율성으로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워낙 K-팝이 강세이니까 한국에서 그 투표가 온라인 뭐 예를 들면 아이돌 뭐 인기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투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어떤 회사의 서비스가 있는데 일주일 중 6일은 사용자가 거의 없는데 뭐 가요 프로그램이 반영되는 어떤 한 하루만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거에는 그 하루 때문에 그 하루를 감당하기 위한 서버나 어떤 IT 자원들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불필요한 서버 자원들이 낭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비용 낭비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해외 유저들이 해외 유저들의 유입이 폭증돼서 서버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서버 대수를 늘린다거나 스펙을 올린다거나 뭐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때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메모리를 올린다라고만 해도 메모리 부품을 구해서 이제 뭐 서버를 열어서 꽂고 이제 뭐 이뤄야 되다 보니까 뭐 대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뭐 동작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번 서비스에 일본 사용자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유럽 쪽 사용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서비스가 느리다고 뭔가 컴플레인이 빗발치고 있다면은 담당자가 클릭 몇 번으로 유럽 쪽의 서비스를 구성해서 배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유럽 쪽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타고 한국까지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유럽 안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는 더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서버의 대수를 올려야 된다. 담당자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클릭 몇 번으로 서버를 쉽게 생성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네트워크 트래픽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갑자기 폭증한다. 그럼 서버에서
자동으로 리소스 사용률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서버 한 대로 안 될 것 같으면은 자동으로 5대로 늘려주고 자동으로 10대로 늘려주고 트래픽이 내려가면 다시 한 대로 줄여주고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클라우드에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에 좀 변화에 민감하고 이제 변화의 어떤 방향이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거에 조금 더 신속하고 민첩하고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면 네,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분들을 보면 사실 요즘에는 뭐 웹이나 앱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성장하시면 클라우드 사용료도 같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저희랑 계약을 해주셨을 때는 뭐 한 달에 20만 원, 뭐 30만 원 클라우드 사용료가 발생이 되시다가 지금은 월 몇 천만 원, 뭐 월 몇억 원 수준의 클라우드 사용료를 지불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객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고객은 고객의 비즈니스의 개발과 뭐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집중을 하시고 그 뒷받침이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나 유지 보수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전문적인 역량에 맞춰서 롤을 구분을 해서 네, 저희가 그 고객사의 어떤 성장에 네, 함께 하고 있다는 네,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